네, 다음은 심근질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질환은 크게 두 가지, 심근병증과 심근염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근병증부터 보겠습니다. 심근병증은 근육 자체의 어떤 프라이머리 디펙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 자체의 문제. 그래서 다른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판막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같은 다른 심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DCMP, 그리고 HCMP, RCMP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DCMP는 이제 수축의 장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크게 심장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트릭 하이퍼트로피랑 관련성이 높습니다. HCMP의 경우에는 이제 RCMP와 함께 이완 장애에 속하고요. 이렇게 심장이 뭐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보다도 이런 심장 자체의 벽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저희는 컨센트릭 하이퍼트로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릭트 카디오 마이오패시 또는 RCMP는 이제 이완 장애에 속하고 DCMP와 HCMP 사이의 중간, 그래서 커지기도 하고 두께도 두꺼워지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장성 심근병증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벤트리클이 넓게 이제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CMP의 경우에는 에센트릭한 리모델링이 발생한 이후에 아무래도 이런 커진 것을 짜내는 것이 좀 힘들어져서 시스톨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를 하면서 심부전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의 원인의 3분의 1 정도는 이제 이런 DCMP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저희가 뭐 이런 바이럴 마이오카이다이티스, 이게 이제 바이러스성 심근염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알코올이라든지 애를 낳고 나서 주산기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약물을 복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 좀 중요한데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이라든지 헐세틴과 같은 이런 항암제 약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안트라사이클린은 뭐가 있냐면 독소로뷰신이라든지 아드리아마이신 같은 것이 있고, 헐세틴은 이제 헐트 리셉터 이제 그 이니비터로 트라스투즈마비 이제 계열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실 경우에는 코비약은 술값심 이렇게 외우게 되고요. 코는 이제 코카인에 의해서도 DCMP가 발생할 수 있고, 비는 두 가지, 비만 그리고 바이러스의 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약은 앞서 말씀드린 아디로마이신이라든지 아니면 헐세틴 이런 것들, 그리고 술,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갑상선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은 이제 임신. 그래서 이렇게 코비약은 술값심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이런 DCMP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좀 특수 케이스로 따로 분류해서 타코스보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중년 여성에서 좀 발생할 수가 있고, 사실 발생 형태는 이런 급성 심근경색 또는 어큐트 MI 형태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혈압을 보일 수도 있고, 폐부종을 보일 수도 있고, ST 엘리베이션을 보일 수도 있고 해서 MI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MI랑의 차이점은 수일 또는 수준내로 자연 호전이 가능하고 이런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자체는 뭐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정도로 이제 치료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단은 저희가 심초음파를 찍게 됐을 때 이렇게 에이펙스가 보통 이게 좀 샤프하게 생겼는데 좀 둥글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게 이런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를 통해서도 MI가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DCMP의 증상이랑 검사를 보면 대부분 좀 신부전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전은 이제 증상을 보면 레프트 또는 라이트에 나눠서, 레프트 쪽은 펄모너리 컨제스천과 관련한 증상들, 라이트는 시스테믹한 이런 컨제스천과 관련된 증상들을 보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그래서 피지컬 examination도 해보면 좀 신부전과 유사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JBP 상승에 의해서 이런 경정맥 확장이 보이고, S3 심음, 에센트릭 하이퍼트로피와 관련해서 S3를 보이거나, 아니면 이런 심장 확장에 의해서 판막 질환 형태로 이제 리거시테이션, 판막이 잘 안 닫히는 것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체스트 PA를 보면 카디오 메갈리라고 해서 이렇게 CT 레이시오 0.5 이상으로 LV 딜라테이션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레프트 하트 페일리어에 의해서 컨제스션이 발생했을 경우 펄모너리 이데마에 의해서 컬리 빌라인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KG를 보면
이제 아무래도 심장이 커져 있으니까 라이트 벤트리클 또는 레프트 벤트리클의 하이퍼트로피를 관찰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심장이 커지다 보니까 전기 신호 전달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이런 사이너스 타키카이드라든지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또는 피브릴레이션과 같은 아리스미아도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토라식 에코카디오그래피를 보면 굉장히 이제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벤트리클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월 자체는 보면 엄청 약간 얇아져 있는 형태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센트릭 하이퍼트로피 유형을 볼 수 있고, 시스톨이 좀 잘 안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NP 상승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DCMP의 치료는 또다시 신부전이랑 유사한데요. 일반적인 치료는 신부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염분 제한과 배츠 같은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콰인자를 이제 저희가 신부전에서의 아콰인자가 CCB도 있었고, 뭐 엔세이드 먹었을 때, 항부정맥제 먹을 때, 뭐 알코올 먹을 때 이럴 때 악화된다는데, 이것도 DCMP에서 마찬가지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있거나 트롬버스가 확인될 경우에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게 되고, 다른 이유로 신부전이 동반될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벤트리클 자체가 수축이 좀 불균형하게 될 때, 이럴 때는 CRT 같은 것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ICD 같은 것을 이제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과적 치료로 효과가 없을 때 심장 이식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직 시험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비유성 심근병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심근벽 자체가 두꺼워져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리모델링이 컨센트릭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심장 안으로 혈류가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완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인을 보면 약간 유전적 원인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급사의 가족력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원인이기 때문에. 예전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HCMP, 그리고 롱QT, 그리고 브루가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을 보면 LV 자체가 좀 에이시메트릭하게 이렇게 셉탈 하이퍼트로피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셉탐 쪽이 레프트 쪽으로 좀 더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스톨릭 안테리어 모션, 이게 뭐냐면 이런 미드 시스톨릭 페이스 수축기에 마이털 클로저가 있고 에어틱 오프닝, 에어틱 클로저까지가 이제 수축기인데, 이런 미드 시스톨릭 페이스에 이렇게 마이털 클로저가 다 잠깐 열리게 되면서 미드 시스톨릭 페이스에 이렇게 마이트럴 밸브가 좀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면서 LV의 아웃플로우 트랙 자체에 이제 막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브 에어틱 스테노시스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V 아웃플로우 트랙이 영구적인 게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obstruction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심잡음의 크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로드나 애프터로드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SAM이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발살바 조작을 했을 때, 그리고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있을 때 크기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 마이트로밸브 프롤랩스랑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것은 HCMP에서는 크기만 증가를 하지만 MVP는 크기랑 길이 모두 다 증가한다고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로드가 증가하는 상황, 애프터로드가 증가하는 상황, 예를 들어 스쿼트를 했을 때, 그립을 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크기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 좀 약간 에어틱 스테노시스 같은 것이 약간 있다고 했었잖아요.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좀 비슷한 증상들, 예를 들어 싱콥, 그리고 안지날 페인, 디스미아 같은 것이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쳐서 세드라고 저희가 그때 외웠었죠. 그리고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SCD 같은 것도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음을 보면 제4심음이 잘 발생을 하겠죠. 컨센트릭 하기 때문에. 그리고 흉골의 레프트 로어 스토널 보더, 그러니까 좌하연 쪽, 이쪽에서 미드 시스톨릭 몰몰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TR과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MR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심천부에서 홀로시스틱 몰몰가 들리겠죠. 체스트 PA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좀 이런 카디오 마이오패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카디오메갈리를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증가하는 거랑 이제 두께가 증가하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하이퍼트로피가 엄연하게 딜라테이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KG를 보면 레프트 벤트리클 하이퍼트로피를 볼 수 있고, 이런 프로미넌트 형태의 Q웨이브를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자이언트 T웨이브 인버전 같은 것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리스미아가 이제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에리스미아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트랜스토라식 에코카디오그래피를 봤을 때
에이시메트리컬하게 septal 하이퍼트로피를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M 모드에서 그때 예전에 배웠을 때 시스톨릭 엔테리어 모션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자를 만들고 나서 보통 휴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펄럭이면서 이런 형태의 좀 약간 페스츄리 같은 형태를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보면 치료 원칙은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겠죠. 왜냐하면 심자분이 감소를 하니까 이런 SAM을 최대한 안 발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가 있느냐, 베타블로커라든지 논-DHP C12 계열 같은 것이 퍼스트 라인 에이전트입니다. 논-DHP는 이제 뭐 베라팜이라든지 아니면 딜티아진 같은 것이 있었죠. 반대로 감소시키는 치료, 프리로드나 이제 애프터로드를 감소시키면 SAM이 그만큼 증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심자붐이 더 크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치료들은 금기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뭐가 있냐면 디지탈리스, 다이오레틱스, 나이트레이트, DHPC12 계열, 그리고 베소다일레이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세동기를 삽입해야 될 필요가 가끔 있는데요. SCD에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이 될 경우, 예를 들어 급사한 가족분께서 계시거나 이럴 때는 ICD 같은 것을 삽입해 보는 것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약물 치료에도 뭐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것 같으면 서지컬하게 마이오벡터미, 이렇게 근육 같은 걸 좀 잘라내거나 아니면 알코올 septal 에블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알코올을 이용해서 전극도자 절제술 같은 것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재작년 국시고 30세 남자가 10분 전에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다. 평소 계단을 빠르게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었다. 어떤 exertional dyspnea 형태를 평소에 보여왔던 환자네요. 혈압이 120에 80, 그리고 맥박 105회, 호흡수 21을 체온 36.5도이다. 가슴 청진에서 복장뼈 왼쪽 네 번째 갈비 사이 공간에서 3도의 수축기 심자붐이 들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장뼈 하나 그리고 fourth intercostal space에서 들렸대요. 여기 들리는 위치가 TR이라든지 HCMP 같은 것이 있었죠. 그리고 수축기 심자붐이 들렸다고 합니다. 수축기 심자붐은 시스톨릭하게 이제 뭐뭐가 들리는 거고, 홀로시스틱과 미드 시스톨릭이 있었죠. MRTR이 있었고, MSM은 ASPS, ASD, HCMP 같은 거 있었죠. HCMP. 그래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TR이라든지 HCMP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왼 심실 박출률이 60%로 정상, EF는 정상이고, 심실 사이막 두께가 32래요. 굉장히 지금 세텀이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HCMP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포스테리어 월 두께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세텀만 두꺼워져 있어서 HCMP고, 그리고 구급차에서 세동 제거 전에 시행한 심전도이다. 자, 보면 굉장히 지금 폴리머픽한 형태의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리스미아가 HCMP 합병해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디피브를 해서 지금 이제 다시 노멀라이제이션 된 것 같은데, 지금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지금 환자는 지금 서든 데스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좀 미연에 이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ICD 같은 것을 좀 삽입해 볼 수 있다고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처음부터 한번 보면 아미오다로는 항부정맥제고 지금 여기서는 올바른 게 아니고요. 심장동맥 중재술, 이건 이제 CAG죠. CAG도 사실상 지금 뭐 MI에 관련된 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아닌 것 같고, 심장 제동기화 치료는 CRT고, 하트 페일리엄 같은 것이 동반되었을 때 여기에서 뭐 롱 와이드 QRS 같은 것을 보일 때 써본다 했는데 여기도 아닌 것 같고, RFCA 이건 이제 그 예전에 AF가 있을 때 AF 관련해서 또는 PSPT 관련해서 썼던 치료법이죠. 근데 지금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어서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한성 심근병증이고요. 이렇게 월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잘 안 움직이는 좀 딱딱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지드한 벤트리큘러 월이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런 HCMP처럼 HCMP 자체는 이제 근육이 늘어나면서 잘 안 펴지는 거였으면 얘는 딱딱함이 커져서 잘 안 펴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완기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내보내는 것이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디악 아웃풋도 같이 저하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뭐가 있냐?
무엇을 해야 이 심장벽이 딱딱해질까요? 딱딱한 물질이 축적이 되거나 아니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섬유화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있거나 어떤 딱딱한 물질이 침착이 되거나 해서 섬유화가 진행될 때, 그래서 염증 반응 대표적으로 스클레로더마 또는 경피증이 있고 사이코이드시스 또는 이제 유육종증 같은 것이 있겠죠. 침착 반응은 이제 아밀로이드시스 또는 아밀로이드증이 있을 수 있고, 혈색소증, 혈색소가 침착될 수도 있고, 에오시노필리아, 이건 에오시노필이 이제 축적되는 것을 의미하고, 글라이코겐 스토리지 디시즈 같은 것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기 때문에 심부전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레프트 또는 라이트 하트 페일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RCMP의 검사를 보면 피지컬 이제미네이션을 했을 때 쿠스마울 사인이 나타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JBP가 흡기 시에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심장이 딱딱할 경우에는 저희가 흡기를 했을 때, 숨을 흡 들이셨을 때 폐가 커지면서 이제 이런 짜는 작용 때문에 정맥 활류량이 보통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인트라토라식 프레셔가 증가하면서. 그래서 근데 만약에 RA 또는 라이트 에이트리움 자체가 부피가 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 심장이 딱딱해지면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정맥 활류량이 모두 다 정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SVC랑 IVC 쪽으로 이제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저귤러 베인까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서 이런 JBP 자체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진을 해봤을 때는 S3 그리고 S4가 같이 들릴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센트릭과 컨센트릭의 두 가지 개념이 모두 공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스트 PA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드 사이즈가 엄청 크지는 않고 정상일 가능성이 높고, EKG에서는 로우 QRS 볼티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트랜스토라식 에코에서는 이런 시메트릭한 LV 월 티크니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게 조용 증강된 것이 이런 이렇게 뭔가 어떤 칼시피케이션이 일어난 섬유화된 이런 심장벽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따로 뭐 E파와 A파가 같이 이런 붙어있는 형태의 M모드도 관찰을 할 수가 있고, 보면 지금 인스퍼레이션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헤파틱 베인의 프레셔가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이제 쿠스마울 사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CMP의 치료 원칙은 이제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증명된 치료는 없다 보니까 그냥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혈색소증일 경우에는 뭐 사유를 한다든지 데페록사민 같은 것을 줄 수 있고, 파브리병일 경우에는 알파 갈라토시데이스 같은 것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증치료, 예를 들어 뭐 숨쉬기 힘들면 뭐 이런 베소다일레이터를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아니면 뭐 다이어티스를 준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심근염을 볼게요. 심근염은 이제 아무래도 심병증이랑은 좀 다르게 이런 심장단체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동안 코로나가 이렇게 예방접종한 이후에 이런 심근염이 합병증으로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정부청에서 이렇게 줬던 자료에 심근염 주요 증상을 이제 소개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근염이 뭐냐? 심근 또는 마이크로베슬 등의 심장을 구성하는 조직에서 염증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요. 원인은 이런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겠죠. 그래서 바이럴 인펙션, 코크사키 바이러스라든지 HIV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 약물 또는 방사선 치료, 기타 물질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킬 경우에도 심근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상을 보면 무증상일 수도 있지만 전격성 심근염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 심부전, 뭐 카디오제닉 쇼크 같이 이렇게 심부전이라든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형적인 좀 이제 발생 경과를 보면, 먼저 이런 바이럴 인펙션에 의해서 상기도 감염이 발생을 했을 때 발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뭐 인후통이라고 하죠. 목이 아프다든지 근육통이 있을 때, 그 이후에 갑자기 심장 쪽이 아픈, 심장 쪽이 흡기 시에 아픈 이런 플루라이틱 페인 양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이런 ST 엘리베이션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심근효소가 상승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심근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을 해보면 대부분 정상일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이런 심잡음이 들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페리카디얼 프릭션업이라든지 뭐 이런 S1이 감소된다든지. 네. 그래서 진단과 치료를 보면, 진단은 이제 아무래도 심근효소가 올라간다 했으니까 심근효소 검사를 해야 되고,
CXR에서 혹시라도 이제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초음파를 해서 뭐 구조적인 문제가 원래 없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심전도는 굉장히 모든 형태의 심전도 소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스페시픽하고 MRI를 통해서도 심근의 인플라메이션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로는 아무래도 대증 치료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급성기는 좀 이제 많이 움직이지 말고 심장이 지금 무리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EKG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심부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베스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원래는 DD가 두 개였는데 하나가 없죠. 그 이유는 이제 디지털리스 자체는 이제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빼고 나머지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격성 심근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망률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체외막 산소 공급 또는 에크모 같은 것을 해보거나 심장 이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작년 국시고 29세 여자가 1일 전부터 숨이 차고 온몸에 힘이 없어 내원하였다. 숨찬 것 그리고 힘없는 것 이게 이제 메인 CC고요. 5일 전부터 누통, 근육통, 오한이 있었고 전신세약과 가슴 통증이 동반되었다. 5일 전에 이런 약간 URI 히스토리 같은 것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가슴 통증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체스트 페인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심근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이 지금 83에 55로 지금 바이털 사인이 언스테이블해요. 좀 어느 정도 전격성 심근염까지 이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맥박 91회, 호흡 24회, 체온 높고 의식은 명료하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가슴 청진에서 심음은 약하게 들리고 호흡음은 양쪽 등 쪽 아랫부분에서 거품 소리가 약하게 들린다. 이렇게 바이레터럴하게 크래클이 들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펄모너리 이데마를 시사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심전도랑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제 심전도에서 QRS 볼테지가 낮게 확인되고 있죠. 이것이 아무래도 낮은 이런 심음을 약하게 들리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여기 ST 엘리베이션 되어 있는 것도 좀 V1과 V3 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해서 좀 이런 ST 엘리베이션을 보이고 있다.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보면 뭐 이렇게 좀 바이레터럴하게 오페시티가 이렇게 좀 증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좀 이런 펄모너리 이데마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혈액 검사도 한번 볼게요. 혈액에서 다 지금 괜찮은데 CRP가 굉장히 높죠. 염증 반응이 있는 것 같고 트로포닌 T도 상승했어요. 심근요소 상승에 BNP까지 상승을 했네요. 어느 정도 심부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왼심실 박출률이 41로 지금 하프레프 형태로 관찰되고 있고 CAG 상에서는 이상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MI는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심근 형태를 다 보이고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좀 짧았는데 이렇게 심근질환도 가끔씩 이렇게 시험 문제가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문제는 HCMP랑 그리고 이제 심근염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공부 잘 해서 시험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